물리학 1 열의 출입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내부 에너지에 관한 식을 살펴보면 내부 에너지 미소 변화량은 열의 미소 변화량 더하기 1의 미소 변화량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 저번에 배운 팽창 1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1의 미소 변화량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은 열의 미소 변화량 더하기 팽창1의 미소 변화량과 팽창1 이외의 다른 1, 뭐 정기적인 1 이런 게 있겠죠. 그것의 미소 변화량을 더한 것과 같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팽창1과 팽창1 이외의 1을 합치면 1의 미소 변화량이 되겠죠. 전체 1의.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한번 조건을 줘서 제안해 봅시다. 컨스턴트 볼륨, 일정한 부피에서는 팽창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팽창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스턴트 볼륨에서는 이렇게 팽창에 대한 일이 0이 되고요. 그리고 EXP는 expansion, 팽창이고 ADD 첨자는 additional, 추가적인 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팽창일도 없고 다른 일도 없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컨스턴트 볼륨인 상태에서 다른 일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뒤에 있는 이 1에 관한 항들이 없어지고 열에 관한 항만 나오면서 내부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은 열의 미소 변화량과 같다 라고 하고 밑에 V 첨자를 써줍니다. 이 V 첨자는 컨스턴트 볼륨이란 뜻입니다. 볼륨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 미소 변화량을 좀 더 잘 살펴보기 위해 적분을 해주면 양변에 I에서 F까지, 이니셜에서 파이널 상태까지 적분을 해주면 내부 에너지의 파이널 상태에서 이니셜 상태를 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열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식을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열의 양과 같다, 열을 측정하면 된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constant volume, no additional work 에서는 열 에너지를 측정하게 된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측정 가능하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 조건이 중요하겠죠.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을 보면 좀 의아한 게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미소 변화량을 적분을 했는데 왜 내부 에너지에만 델타를 표시하냐, 변화량을 표시하냐. 이 델타는 파이널 상태에서 이니셜 상태를 뺀 거죠. 이 델타는 그렇기 때문에 상태 함수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파이널 상태와 이니셜 상태의 차이만큼만 빼주면 되니까 그 이니셜 상태에서 파이널 상태로 변하는 그 어떠한 경로, A 경로, 뭐 B 경로 이런 거에 1번 경로, 2번 경로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A 상태, 수준 상태에서 B 수준의 상태를 그냥 빼준 이 차이만큼만 되니까 그래서 델타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은 상태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델타를 쓰지 않는다. 그냥 변화량이 아닌 경로 함수이기 때문에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 열이 왜 이 상태 함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열이 왜 상태 함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에너지가 이니셜 상태일 때는 100%겠죠. 근데 파이널 상태를 0이라고 해봅시다. 배터리를 다 쓴 거죠. 근데 이 배터리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사용되는 건 달라질 겁니다. 뭐 따지자면,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난방기에 쓰면 열 에너지 50에 뭐 정기적인 에너지 50을 쓴다고 해봅시다. 난방기에는. 그런데 난방기가 아니라 뭐 로봇을 이용한다, 로봇을 작동시킨다라고 할 때는 열 에너지를 안 쓰겠죠. 왜? 난방처럼 따뜻하게 전환될 필요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그럼 이 에너지가 열 50 하고 정기적인 거 50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뭐 정기적인 데에만 100 가까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 1번 경우와 2번 경우 모두
에너지를 100에서 0까지 사용하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상태 함수고 최종 상태와 초반 상태가 에너지의 차 100만큼을 사용하였다기 때문에 상태 함수고 이 열과 1은 경로 함수인 겁니다. 이 에너지 100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 이 개념을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열의 계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열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과 같다. 단 어느 조건에서 위의 식에 이렇게 나오면 constant volume, no expansion work, no additional work. 그러니까 일정 부피, 팽창일도 없고 추가적인 일도 없을 때는 열 에너지만 측정하면 그것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열을 측정하게 된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에너지보다 측정하기 훨씬 쉬운 열을 측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측정을 통해 내부 에너지를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물리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을 열의 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을 측정하는 장치를 열량계라고 하고요. 이 열량계도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QV, 컨스턴트 볼륨일 때의 열량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 반응통 열량계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컨스턴트 볼륨 용기가 되겠죠. 열량계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단열 컨스턴트 볼륨 용기입니다. 외부의 열 출입이 없어야 이 열량계 안에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열을 정확하게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겠죠. 외부에서 열의 간섭이 일어나게 된다면 반응을 통해 일어나는 열뿐만 아니라 외부의 열이 포함되니까 정확한 열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열 컨스턴트 볼륨 용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 반응통 열량계를 이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은 열량계 속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 온도계를 통해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 델타 T를 구하고 이 델타 T는 방출 또는 화학 반응이 방출 또는 흡수하는 열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델타 T를 통해 열 에너지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식을 써보면 델타 T를 구한다. 그러면 이 델타 T를 통해 QV를 구한다. 이 QV를 통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식을 통해서 델타 T를 이용하여 QV를 구하는 식을 살펴보면 QV는 C 곱하기 델타 T가 됩니다. 델타 T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 온도 변화일 거고 C는 무엇이냐 했더니 C는 열량계 상수라는 겁니다. 열량계마다 열량계 상수가 다를 텐데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그 우리가 이용할 열량계를 통해 우리가 이미 발열량을 알고 있는 어떠한 물질을 태워서 그 태운 물질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미 발열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을 보통 벤조산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아마 열량계 상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량을 통해 열량계 상수를 곱해주면 QV를 구하게 되고, 우리는 constant volume, no expansion work, no additional work 이라고 조건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 QV가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것입니다.